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네. 지금 상임위는 지금 국방위로 정해진 네. 건가요? 신청을 했고요. 예. 아직 공식적으로 아직은 정해지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아시지만 아직 원 구성이 안 됐으니까. 안 된 상태고요. 예. 3지망까지 되라고 하더라고요. 1지망 국방위, 2지망 국방위, 3지망은 비호선 했습니다. 나 국방위 말고는 나 안 간다. 그러니까. 근데 국방위로 가겠죠, 당연히. 네, 뭐 하여튼. 최고의 군사 전문 기자신데 네, 뭐 이분을 뭐 네. 갖다가 뭐 정무위에 집어넣거나 네. 막 뭐 어디 이상한 데 놓으면은 네, 역할을 네. 못 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잘 아시지만 원래 초선들은 네. 원하는 대로 배정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지만. 총회 할 때도 저 상임위 배정 민원도 했습니다. 음. 저는 31년간 국방부문에서 제 국방위 안 가면 물 없는 고개 같은 주제니까 앞에 계신 지도부께서 알아서 잘 판단해 달라고 예, 민원 겸 약간 협박 겸 뭐 그러시고 얘기도 했어요. 이게 잘 될 겁니다. 국방위로 네. 가실 것 같고. 네. 제일 먼저 국방위에 가셔서 네. 뭐 하시고 싶은 일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전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드론 전쟁이다 뭐다 첨단 전쟁, 첨단 무기체계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전이나 하마스 전쟁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뭐 직업군을 포함해서 싸우는 병사 등.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군의 경우를 보면 지금 이 50만 병력 또 겨우 유지하고 사실은 뭐 한 40, 저출산 때문에. 예, 48만 과거 많을 때 60몇만 됐는데 줄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인구 절벽 때문에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그렇겠죠. 몇 년 뒤부터 줄어들어서 2040년 되면 30만도 채우기 힘든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병력 구성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부가 20만, 그다음에 병사가 30만입니다. 그래서 50만인데 2040년이 되면 지금 출생하는 애들이 20만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20만 정도잖아요. 그러면 절반을 남자로 보고 그게 10만 아닙니까? 이 10만이 다 군대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거 다 간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0만 직업군이 유지된다고 해도 30만 병력을 채우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북한 아시다시피 지금 일단 숫자상으로는 110만이 넘는 병력을 유지하고 있고 지상군의 경우 한 3대 1 이상, 3대 1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보면 병력 숫자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직업군인을 얼마만큼 이 숙련된 직업군인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우리 부분이다. 국방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지금 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이 초급 간부의 70%는 ROTC입니다. 근데 ROTC 경쟁률이 반토막이 났어요. 삼사관학교는 미달이라던데. 삼사관학교 미달이고 그다음에 육사 정규 사관학교의 경우도 중퇴하는 사람 많고 초급 간부 위기라고 그러고요. 초급 간부를 지난 중견 간부도 작년에 9천여 명이 전역을 신청했는데 이게 전에 비해서 20여 프로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의 중추인 간부가 흔들리고 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직업군인 초급간부를 포함해서 이분들의 사기, 복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대하는 예우하는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이제 우선 가지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죠. 예. 어제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무려 18발 한꺼번에 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존하는 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확장 억제. 이게 이제 작년에 워싱턴 선언 통해서 좀 강화가 됐지만 그게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독자적인 한국형 삼축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킬체인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다, KMPR 대령징 부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미국의 이제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것은 아시지만 이제 한계가 있죠. 미국에서 특히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느냐 예를 들어 이제 트럼프가 다시 재선시에 된다면 이 확장 억제는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뭐 뒤에 또 뭐 기회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독자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자체 방어 능력을 키우는. 예를 들면 핵무장 잠재력 등을 포함해서 그 얘기는 핵을 우리도 보유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핵무장을 즉각 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핵무기밖에 없지만 우리가 핵무장을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북한하고 다르잖아요. 북한도 제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뭐 중국, 러시아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반대로 북한보다 훨씬 대응 의진도가 높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무장까지는 뭐 리스크가 크니까 잠재력만으로 갖자.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이제 뭐 일본과 비슷한 잠재력을 갖자 이런 이제 주장을 계속 펴왔죠. 군사 전문 기자니까 이제 핵 얘기도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간에 어떤 소문이 있냐면 우리는 맘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탄두 막 만들어내고 핵무기 막 뭐 금방 만들어 이런 소문이 많은데 맞죠. 세간에 사실이에요? 맘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6개월 만에 바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이제 핵무장 잠재력 관련해서는 그런 낙관론과 신중론이 있는데요. 저는 신중론 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6개월 아니고 3개월만도 뭐 1조 주면서 돈 엄청나게 주면 3개월 만에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위시풀 싱킹이고요. 단적으로 우리가 핵 개발 시도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럼 그 뒤에 우리가 정말 미국 몰래 핵 잠재력, 뭐 무장은 아니고 잠재력을 갖기 위해서 시도해 본 적이 있냐.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물론 한 20여 년 전에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을 0. 몇 그램 아주 1g도 안 되는 양을 추출했다가 국제적으로 난리가 났죠. 뭐 IA 조사도 그러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때 농축도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하고는 거리가 멀었고요. 양도 이게 그 히로시마 그 핵무기 하나를 만들려면 고농축 우라늄이 20여 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추출한 거는 1kg은 거의 1g도 안 되는 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보다 우리 잠재력이 부풀려 있는 측면이 좀 많다고 봅니다. 세간에서 도는 소문들은.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분들 냉정하게 보시는 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잠재력을 갖자 그리고 나름 무공화 프로젝트라는 이름도 좀 붙이고 그랬는데요. 이름도 이미 이제 붙였어요. 무공화 프로젝트. 근데 이제 무공화는 아시지만 우리 국화이기도 하고요. 김진명 소설 있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도 그 무궁화고 참고로 이제 군의 장군단 회의도 무궁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스타 회의가 아니군요. 얘가 이것도 이제 한강 산책하다가 네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맨하탄 프로젝트처럼. 이름 좋은데 무궁화 프로젝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영우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영우 드라마에서 이렇게 막 막혔다가 퍼뜩 떠오를 때 뭐가 나타납니까? 고래가 나타나서 고래. 약간 그런 분위기 비슷하게 떠오르는 이름 좋습니다. 무궁화 프로젝트. 근데 김진명 소설에 나오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과 북이 일본에 맞서서 핵무기로 일본을 제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또 민감한데 분위기하고는 다르죠. 실제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전 단계 이제 잠재력을 갖자. 아니 근데 그 잠재력을 갖자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말씀하신 대로 고농축 우라늄을 고위할 수도 없고 물론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은 늘 우리는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 번이라도 만든 적도 없고 그것을 탑재해서 진짜 고폭 실험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잠재력을 갖자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사실 고폭 실험 이런 것까지 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기화 단계는 일단은 이제 접어둬야 될 거고 일단 그래서 갖자는 농축 제처리 기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그게 제약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하고 좀 풀어서. 협상. 그러니까 미국 몰래 하는 건 현재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공법을 하자는 거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위 분담금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안보상 굉장히 리스크가 크겠지만 반대급부로 그래 우리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도 화끈하게 우리 좀 하고 싶은데 좀 도와줘. 오케이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거고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뭐 성매매 그 입막음용 관련해서 뭐
다 유죄 나가와서 네. 이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1월 대선에서 될지 안 될지는. 근데 보면 저도 정치를 예. 모르지만 우리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네. 옛날 같으면 절대 될 수 없는 분들 되신 분 있잖아요. 두 분 있잖아요. 야당 대표 두 분이 이제 지금 다 배지를 다 하셨죠. 그리고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네. 재판도 받고 뭐 이런 분들도 하여튼 아직까지는 굳건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뭐 마찬가지 모를 트럼프도 일이다. 예, 결국은 저도 그래서 미국도 지금까지 트럼프가 버텨온 거 보면 아직 모를 일 맞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든도 그래서 그런 얘기 했나 봐요. 예. 진짜 트럼프를 심판하는 것은 11월 대선이다. 대선이다. 투표다. 예. 지금 법원에서 판결하는 예. 거는 큰 의미 없다. 아마 이런 맥락으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체 어쨌든 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우리 네. 스스로 우리 국방을 지킬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전공법을 택해서 네. 뭐 보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잠재력을 좀 확보하고 있어야겠다. 네. 그게 이제 우리 유 의원께서 네. 이제 22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아까 말씀드린 초급 간부 양성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직업군인. 네. 예, 직업군인 양성.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안은요, 군과 네. 관련된 현안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일단 뭐 특검법이 부결이 됐습니다만은 22대 국회에서 당장 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또 올릴 거고요. 이번에 네. 이제 의원 숫자가 또 더 많아요. 많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이제 국회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이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있는 최상병 문제가 좀 있을 것이고 그것 네. 때문에 지금 해병대의 군 사기라든지 이런 게 뭐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 부분도 좀 있고 거기에 네. 뭐 훈련하다가 수리탄 사고로 숨지는 네. 일에다가 또 이제 군기 구보를 구보, 시켜가지고 또 사망하는 사건. 군 기강이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저하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를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군을 좀 뭐 편든다, 디펜스한다, 뭐 이하는 측면에서 얘기한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30여 년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예. 예를 들면 과거에 윤일병 사망 사건이라고 예.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맞습니다. 가혹행위에서 병사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 또 이제 그런 사건들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연달아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악재는 계속 겹쳐서 일어나죠. 요즘도 약간 이제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벌어지는 사건, 특히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고, 최근에 그 또 가혹행위 가까운 그런 군기 얼차려 군기 얼차려 때문에 사망한 그런 사건도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죠. 사건도 정말 요즘 세상에는 있어서 안 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서 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